제천 화재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소위원회가 출범 넉 달 만에 열렸지만 이시종 지사의 불참 공방에 진상규명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한 해 27만 건에 달하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고 보다 엄격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망률의 일반 사고의 2배가 넘는 졸음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의식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뉴스입니다. 제천 화재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진 국회 소위원회가 출범 넉 달 만에 업무 보고회 형식으로 열렸는데요. 하지만 충청북도와 제천시의 무책임한 태도와 이시종 지사의 불참에 대한 공방만 이어졌을 뿐 진상규명을 위한 논의는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규명 기자입니다. 여야 정쟁에 밀려 무산된 제천 화재 참사 청문회. 우여곡절 끝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는 대신 업무 보고회 형식으로 열렸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보고회에 불참한 이시종 지사를 포함해 충청북도의 태도를 문제 삼습니다. 당시 현장 지휘관이나 당시 이 소방 책임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지금 이 명단을 상에 보면 안 나와 있어요. 이 지사는 여야 합의로 보고자에서 제외됐지만 유가족이 이 지사의 갑을 발언을 밝히자 재정 신청, 항고, 소방관 징계 문제가 남아있을 때는 유가족이 갑이었지만 모든 법적인 절차가 끝난 지금 이 시점은 유가족이 의리됐다. 비판 강도는 더욱 거세집니다. 도지사가 책임 있는 사과하라는 거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 유권자인데 표도로 다닐 적에는 수백 번씩 절하고 다니면서 현재 합의가 결렬돼 지급되지 않고 있는 사고 보상금에 대해서도 따져 묻습니다. 행정관청이 됐든 다른 그 잘못에 의해서 그 희생되거나 부상을 당했는데 왜 위로금을 받아야 되나요? 과실이 있고 그런 법적 책임이 있을 때 보상해 주는 거요. 법을 떠나서 법 하지 마십시오. 그 법 제대로 지켜서 그 건물이 그대로 있었습니까? 특히 충북도가 보상금 마련 대비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혀 재정 마련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합의 이후에 행안부에서 60억 지원 요청이 거절되면은 이 합의문은 휴지 조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고 1년 반 만에 열린 제천 참사 소위. 충북도의 무책임한 태도 논란 속에 향후 이 지사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결정했지만 정작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논의는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인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최근 충청북도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임기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올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그제였죠. 경남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남편이 구속됐습니다. 가해 남편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쏟아졌는데요. 그런데 이 남편은 실제 어느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가정폭력처벌법은 21년 전에 특례법으로 제정됐습니다. 처벌보다는 원만한 가정 유지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가해자가 성실하게 상담을 받는다고 하면 기소, 즉 재판정에 서는 일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범이 기소되는 비율은 전체 폭력 사건 기소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유엔은 우리나라의 이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가해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올 초에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은 일반 폭력 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남편이 화를 참지 못해 부인에게 흉기를 던지며 협박을 시작한 건 혼인신고 보름 만이었습니다. 집안일에 생활비 갈등,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의 매출 문제까지 1년 반 동안 반복된 가정폭력에 남편 43살 A씨는 특수상해 등 5가지 혐의로 재판정에 섰습니다.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지만 결과는 실형을 면한 집행유예, 부인과 합의한 점이 참작됐습니다. 집과 차량 안, 길거리도 아랑곳 없이 부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충북 모 국립대 교수. 교육공무원의 품위를 해쳤다며 학교에선 징계도 받았지만 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상담 교육을 받는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됐습니다. 피해자인 부인이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정폭력 범죄는 대부분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돼 관대한 처분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해자와 부부 관계인 피해자가 진정한 처벌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처벌 의사를 밝힘으로써 이어지는 폭행도 있는 거고 또 경제적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이 살아가야 되는 그 관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제약적인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번복되는 경우도 있고. 미국에선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생기자 가정폭력 사건은 강제로 기소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일반 폭력 사건과의 형평이 어긋난다며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폭력성이 지나친 남성이라거나 또는 그러한 빌미를 제공한 여성 이런 개인적인 일도 보기 때문에 거기에 법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가정을 해치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되는 가정폭력 사건은 매년 꾸준히 늘어 한 해 27만여 건. 엄연한 강력 범죄를 집안 싸움으로 여기는 건 아닌지, 또 법이 먼저 보호해야 할 대상은 가정이 아니라 가정의 구성원은 아닌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네,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합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졸음운전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군데군데 졸음 쉼터를 설치하고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빠르게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승용차.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더니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습니다. 화물차는 중심을 잃고 이내 옆으로 넘어집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깜빡 조는 사이 벌어진 일입니다. 또 다른 고속도로에는 졸음운전을 하던 30대가 도로보수공사 인부를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작업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결국 한 달 만에 숨졌습니다. 이렇게 충북에선 해마다 85건씩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흘에 한 번 꼴입니다. 사상자는 159명에 달합니다. 졸음운전은 음주운전 등과 달리 스스로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쉽게 예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의 인식은 낙제점입니다. 졸린데 세울 데가 없으면은 그냥 쭉 가죠. 세울 데 있을 때까지. 장거리 운행이 잦아 졸음운전 사고에 취약한 화물차 운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물차도 대체적으로 많이 합니다. 사고 만날 뿐이지 굳이 8, 9시간 계속 운전을 해야 되니까 야간 운행도 하고. 이러다 보니 전국에 200곳이 넘는 졸음운전 쉼터도 소용이 없습니다. 고속도로 사망 원인 1위는 졸음 및 주시태만으로 작년에만 154명이 사망하였습니다. 하품이 계속 나오고 눈이 감기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졸음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일반 사고의 2배 이상. 운전 중 잠깐의 휴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청주시가 내일 구시공원위원회를 열고 구룡공원 1구역 민간개발 제한 수용 여부 결정을 위한 자문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합니다. 청주시는 위원회 자문 결과를 받은 뒤 이달 안으로 민간개발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구룡공원 민간개발을 놓고 4개월 넘게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위원회 자문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충주에서는 한 행사장에서 2개의 관주도 행사가 함께 열리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2개의 1+1 행사가 낯설다는 반응을 넘어 갈등과 정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를 앞두고 열린 자원봉사자 발대식. 충주와 괴산, 증평 등에서 온 자원봉사자 700여 명과 내빈이 성공 개최를 결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충청북도가 무예 올림픽을 창건한다는 자긍심을 갖는 겁니다. 일부 행사가 끝난 뒤 이시종 지사가 자리를 뜨자마자 자원봉사자 발대식장에 갑자기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는 대형 현수막이 등장합니다. 자, 쓰레기 없는 충주! 서로 다른 두 가지 주제의 구호와 결의가 이어집니다. 좀 부탁드리는데 쓰레기와의 전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고 없던 두 행사의 객석에서는 관주도 행사로 그러려니 한다는 반응과 낯설고 의아하다는 입장이 엇갈립니다. 근데 미리 같이 하시는 건 전혀 모르셨고. 네. 그 행사 일정은 몰랐어요. 오늘 발대식 있다는 것만 알고. 앞서 지난 8일에는 충주 시민의 날 기념식과 동충주역 유치 결의대회가 한자리에서 함께 열렸습니다. 충주시와 역유치 추진위원회가 마련한 결의대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천명숙 충주시 의원은 충분한 의견과 절차적 합의로 진행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추진위원회와 자유한국당은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동충주역 신설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반박했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자발적으로 충주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데 이것을 방해하고 해서는 누구를 막느라고 앞으로 용서를 안 할 겁니다. 이에 대해 충주시는 폭염과 장마 속에 여러 시민이 모이는 대형 행사를 잇따라 열기가 쉽지 않아 연김에 하나 더 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 뉘앙스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고민은 했는데 그런 좀 많이 해주십사 충분히 의사 전달을 했었고요. 이질적인 1+1 관 행사가 낯설고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넘어 갈등과 정쟁으로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청주시 공무원들이 잇따라 징계를 받았습니다. 청주시는 지난달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음주운전을 한 뒤 측정을 거부한 A씨와 혈중 알코올 농도 0.09%로 운전한 B씨에게 각각 감봉 1개월과 견책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또 술을 마시고 4km를 운전하다 적발된 청주시 공무원 C씨는 지난 3월 열린 도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청의 총경급 인사로 충북에서 9명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인사 내용을 보면 충북청 홍보 담당관의 박봉규 음성서장이 청문 감사관과 보안과장에는 남정현 충주서장과 이우범 청주 상당서장이 각각 임명되는 등 지방청 참모 5명이 교체됐습니다. 또 청주 상당서장에 신이용 충북 112 종합상황실장이 임명되는 등 충주와 제천, 음성 등 경찰서장 4명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경찰서에서 투신 소동을 벌였습니다. 옥천 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40분쯤 41살 A씨가 경찰서 3층 복도 창문에 걸터 앉아 투신 소동을 벌였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지난해 직장에서 해고된 건 경찰 탓이라며 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다 경찰의 설득 끝에 2시간 만에 스스로 내려왔습니다. 제자들에게 낮술을 강요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해임된 충북대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A 전 교수가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전 교수는 지난해 3월 제자 4명과 낮부터 8시간 동안 술자리를 하며 얼차려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해임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A 교수의 징계 수위를 정직으로 낮추는 조정을 권고했지만 대학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충북의 인구가 10년 새 5% 증가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충북의 주민등록 인구는 159만 9천여 명으로 10년 전 2009년 상반기 기준 152만 2천여 명보다 5%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시군별로는 진천군의 인구 증가율이 31.8%로 가장 높았습니다. 청주시의 올해 농업, 농촌 분야 예산이 1,200억여 원으로 1년 새 6.9%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시는 농업 생산 기반 시설 확충과 농촌 정주 여건 개선, 친환경 농업 육성 등 적극적인 농업, 농촌 지원을 위해 예산을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농식품 전용 해외 판매관을 베트남 하노이에 여는 등 농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2021년 하반기에 교육장 공모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초, 중 등 인사 담당자, 인사 전문 교원, 교원단체 대표 등으로 공모제 추진단을 구성하고 교육장 응모 자격과 심사 방법, 평가 내용, 응모 지역 수 등을 정할 방침입니다. 도교육청은 2021년 하반기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2022년 결혼 교육장이 있으면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충북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